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분 PD 한PD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핵심 교통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세종의 교통망이 중요한가는 세종의 발전에 키를 쥐고 있다. 세종의 발전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세종의 내부 교통망 그리고 광역 교통망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알아보고 그것이 앞으로 세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세종에 사시는 분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핵심 입지들은 어디인가 한번 골라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의 성격으로 세종에 현재 만들어진 교통망을 중심으로 하고 2부는 앞으로 세종에 만들어질 교통망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세종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고 은퇴하시고 여유롭게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이제 일상생활은 뭘까요?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두 분이 공무원이시니까 연금이 어느 정도 되겠죠? 겨울에는 해외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또 해외로 다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기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하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전국에 있는 골프장을 찾아다니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시고 자,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 그분이 이제 세종에 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종에 사니까 무척 편하다는 겁니다. 무척. 자, 도시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쾌적하고 이 주변에 또 나이 드신 분이니까 또 산책할 때도 많고 공원도 많고 건강도 끼고 내부적으로도 편하다는 거죠. 상권을 이용하기도 좋고 상권, 항아리 상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세lum동, 보람동, 도담동 다 항아리 상권이 있으니까 그 안에 컴팩트하게 은행, 쇼핑, 그다음에 병원 그걸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편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 컴팩트하다는 것이 세종의 강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기에 세종의 입지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현재 시간으로 봐도 서울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고 1시간 한 반 정도 걸릴까요?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릴까요? 자, 서울 가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강남 가는 거 터미널에서 강남 가는 거 또 금방 가니까 자, 불편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사방으로 다니기 편하다는 겁니다. 전라도로 가기도 편하고 경상도로 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충청북도 말할 것도 없죠. 충청북도로 가기도 편하고 청주, 월악산 이쪽에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가기도 편하고 자, 그리고 바다로 가기에 서해안 쪽도 가깝고 사방으로 편하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세종에서 전국으로 다니기에는 무척 편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시는 분의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세종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또는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멀거나 자, 그렇게 됐다면 도시의 발전에 한계가 좀 있겠죠. 자, 그런데 행정복합도시를 지정을 할 때 자, 그걸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세종에서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깝다는 거죠. 자, 가까운 곳을 지정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서 입지가 좋다는 것이죠. 자, 교통망이 확보되어야 사람이 많이 오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제 기업도 내려오고 자, 기업이 내려와야 또 상권이 살고 또 다른 인구가 늘어나고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종은 전국 교통망의 어떤 중심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종은 전국의 중심에 있다. 자, 그 중심에 있는데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자, 그리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까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완할 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세종의 교통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종의 그 도시의 어떤 큰 그림과 도시가 어떻게 계획됐나를 봐야 됩니다. 자, 세종은 보시다시피 이 앞에 호수공원,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이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원수봉, 전월산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이 앞쪽이 핵심 입지인데 도시로 보면 핵심 입지에다가 센트럴파크를 갖다 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는 도로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로가 어떤 뭐랄까요? 격자형으로 발달이 안 된 거죠. 격자형으로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의 도로가 끊기는 현상이 있는 거죠. 끊기는 현상이 있으면서 방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의 그 도로의 구조가 방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다가 공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산이 있었으니까, 주산이 있으니까 뭐 이 주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도시가 기본적으로는 뭐 이 공원은 뭐 중간에 있고, 보통 도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있고, 이 산은 주산은 이게 뒤에 배치해 있고, 뭐 그런 구조로 보통은 도시가 되어 있는데, 세종은 개발을 했는데 이 금강변의 호수공원과 센트럴파크를 살리다 보니까 앞쪽에다 배치하고 이쪽에 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시를 계획할 때 이렇게 원형, 방사형으로 개발이 됐다는 거죠. 자, 방사형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 주변에 다 생활권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1생활권, 여기에 2생활권, 여기에 3생활권, 4생활권, 여기에 5생활권. 자, 5생활권, 그리고 이쪽에 6생활권. 자, 방사형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외곽에다 배치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센터가 주산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 또 공원이 있고, 자, 그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도시의 교통망이 복잡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름이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다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든지, 이렇게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자, 그런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생활권에서도 1생활권으로 건너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였다고 바로 이렇게 길이 뚫릴 수 있는데, 자, 그러한 그 격자형이 안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한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시고, 그런 큰 틀을 이해하시고 세종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종의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로를 한번 보시죠. 내부적으로 중요한 도로를 몇 개 보시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망을 보시면 오늘의 공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의 교통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세종은 BRT 라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BRT 라인. 자, 보시면 보통은 BRT를 계획한다. 도시가 BRT를 계획한다 그러면 뭐 이제 계획해서 만들고 그러는데, 이미 세종은 도시를 수용해서 개발하고 나서 BRT 노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기존의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까지도 다 만들어 놨고, 5생활권도 미리 다 도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도로는 바로 요 BRT 도로다. 자, 이제 한번 도담동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시죠. 자, 도담동으로 해서 다정동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롬동으로 해서 여기 한솔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대평동을 지나서, 자, 그 다음에 세종시청을 지나서, 자, 그 다음에 소담동을 지나서, 자, 그 다음에 4생활권을 지나서 여기 5생활권까지. 자, 5생활권 한번 보시죠. 자, 이미 BRT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BRT라는 거는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과 같습니다.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과 같아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 도로를 파서 지하 도로로 계속 가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BRT 도로는 전용차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차량들이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 보시면 이렇게 버스가 이게 일반 차량 도로고, 여기가 일반 차량 도로인데, 여기에 이제 그 기둥을 박아놓은 데가, 요 도로가 바로 BRT 도로입니다. 이 BRT 도로에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어서 BRT는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고, 자, 그러한 특성이 있는 지하철과 같은 노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BRT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 차선이 이렇게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종이 교통이 혼잡할 수 있다, 앞으로. 자,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BRT가 두 개의 노선을 차지해버리니까 기존의 노선이 복잡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BRT 노선이 중요하다. 자, 앞으로. 왜냐하면 모든 생활권을 연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BRT 노선의 모든 그 공공기관,
핵심 공공기관, 그리고 핵심 인프라, 그리고 여러 주요 상권, 그리고 주요 어떤 도시의 인프라들이 거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RT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종에 BRT 노선이 또 하나가 있죠. 자,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자, 바로 이 대전, 이 소담동을 통해서 대전 쪽으로 가는 그 대전역까지 가는 거죠. 바로 이 노선에도 BRT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파란색 건이 거져 있는 게 아마 BRT 노선 같은데, 자, BRT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BRT 노선이 대전역까지 가는 BRT 노선이 있다. 대전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 노선을 많이 이용하겠죠. 자, 그리고 반석동으로 가는 BRT 노선이 또 있다. 세종의 중요한 핵심 노선이다. 자, 보시죠, 한번. 자, 이게 이제 BRT 노선이죠. 이런 BRT 노선이 있다. 추후에 이제 이 태양광 자리를 없애고 여기에 반석에서 세종 청사까지 가는 지하철을 전철 놓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BRT 노선이죠. BRT 노선은 3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자, 도시의 추후에 모든 생활권이 완성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모든 생활권을 원형으로 도는 BRT 노선, 핵심 노선이죠. 중요한 노선이죠. 자, 그리고 대전으로 가는 BRT 노선 2개가 있다. 자, 일단 그것이 중요한 노선이다. 자, 그리고 그 BRT 노선 안에 웬만한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웬만한 직장들도 그쪽에 다 몰려 있다. 그래서 세종의 BRT 노선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촘촘하게 다른 교통망들을 연결하고 있으니까 BRT 노선이 아니더라도 세종에서 사는 데는 불편함은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추진 중인데 이 공주로 가는 노선에도 BRT 노선이 생길 거다. 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6번 도로인가요? 자, 보시죠. 자, 이 노선에도 BRT가 자, 추후에 여기에도 BRT 노선을 추진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종에서 이 중요한 노선이라는 것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떤 다른 노선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부동산의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요한 핵심 노선이라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종에서 가장 중요한 또 노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번 국도라는 거죠. 자, 1번 국도 한번 보시죠. 1번 국도가 바로 이제 옛날에 많이 이용하던 도로죠. 그 유명한 1번 국도. 자, 조치원에서 세종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 자, 보시죠, 한번. 자, 이게 1번 국도인데, 자,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해서, 서울로 보면, 이게 바로 외곽도로입니다. 외곽도로. 도시의 외곽도로. 자, 보통 외곽도로면 도시의 바깥에 있는데, 도시 어떤 그 중심을 지난다고 봐야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게 도시의 외곽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를 왜 많이 이용하냐? 자, 만약에 이제 1생활권, 2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바로 물론 이쪽을 통해서 금남교나 흰두리대교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뒷블록에 계신 분들, 앞블록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흰두리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가시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빠르겠죠. 이 교통의 흐름이. 자, 이쪽으로 그 외곽을 타고 대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반석동으로 가는 길과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도로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조치원 쪽으로, 조치원 천안 쪽으로 간다. 자, 그러면 또 이쪽을 이용하죠. 자, 그리고 여기 정안세종로라고 하나요? 여기. 이 길이 이게 문제가 있는, 잘못 만들어진 길인데, 이쪽에서 이제 오송 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빠지다 보면 아침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길이죠. 바로 이제 우리가 아직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 길을 통해서 1번 국도를 통해서 또 정안세종로를 통해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빠져서 서울 쪽으로 가니까 이 노선이 아직은 중요한 노선이죠.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곽도로이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생활권 또는 4생활권에서도 갈 때 이 외곽 노선이 바로 3생활권의 뒤에 있는 노선과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외곽 1번 고속도로가 이 노선과 연결이 여기도 이제 외곽도로가 되는 거죠. 3생활권, 4생활권의 외곽도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으로 가는 거죠. 이게 대전으로 이쪽으로 빠지면 바로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3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외곽도로가 또 연결이 되겠죠.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 이제 뭐 도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사생활권까지 연결되겠네.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외곽도로가 되는 거죠. 외곽도로가. 사생활권까지 연결되는 외곽도로가 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고, 바로 이제 3생활권, 4생활권 계신 분도 바로 이 길을 통해서 1생활권, 2생활권 내부로 들어가는 노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노선이다. 특히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 중요한 노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세종은 대전과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세종이 뭐라고 할까요?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게 대전이고 가장 많이 덕을 본 게 대전입니다. 자, 그건 뭐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 뭐 요즘 말해서 뭐 세종에서 대전에서 여기 들어와서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여기서 직장을 얻으신 분도 많고 뭘 수리하려고 해도 대전 분들이 와서 또 다 수리를 해 가고 어떤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세종시 입장에서도 대전과 그 갭, 반석동. 자, 여기가 남세종인데 세종과 대전은 반석동과 대평동 이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자, 근데 대전은 무슨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 안산인가요? 안산 쪽에 안산지구의 국방 클러스터 반석동에서 대평동까지 또는 청사까지 지하철 노선을 통해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도로에 전철을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은 당연히 다 개발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발산리 쪽에 KTX역을 또 추진하고 있고, 자, 그 이제 충청북도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송역이 죽는다는 거죠.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 받아질 것으로 충청북도에서 이해를 하고 여기에 예정대로 건설될 것으로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제가 광역교통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경부선이나 호남선, 뭐 청주, 세종, 뭐 기타 외곽으로 빠지는 광역교통망은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그쪽에 광역교통망이 아직은 인프라가 약합니다. 자, 그 인프라가 약한 것을 세종 KTX역, 오송 KTX역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TX역이 들어서야 3생활권, 뭐 2생활권, 1생활권 모두가 이용하기 편하다는 거죠. 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도 들었으면 1시간 10분간의 거리니까 자, 그런 접근성이 좋아지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내려올 수 있겠죠. 여건이 좋아지니까. 자,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많이 이사 오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서울 수도권과 자, 그렇게 되면 도시가 발전하는데 바로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KTX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과연 세종의 그 내부 교통망의 내부를 자세히 보셔서 왜 BRT 라인이 중요한가 한번 보시죠. 자, 거리를 보시죠. 일단 도담동부터 시작하시죠. 도담동부터. 자, 여기가 이제 도담동입니다. 도담동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청사가 있겠죠. 바로 이제 자, 이렇게 청사가 있는 거죠. 세종 정부 청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BRT 노선이라는 거죠. 세lum동 쪽을 한번 보시죠. 역시 이렇게 BRT 노선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세lum동 아파트, 이게 이제 트리쉐이드인가요? 자, 여기에 이제 세lum동 아파트들이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뭐 백화점 부지인가요? 이게 백화점. 자, 여기가 이제 나성동 상권이 되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게 나성동 주상복합들이고, 자, 이렇게 중심 상권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이 BRT 노선이. 자, 한번 대평동으로 가시죠. 이게 이제 대평동으로 연결되겠죠. 자, 흰두리대교를 지나서 여기 대평동으로 오겠죠. 자, 여기가 이제 대평동이죠. 대평동 고속터미널, 버스터미널. 자, 여기 이제 고속터미널이죠. 자, 여기 보는 게 이제 고속터미널이고, 바로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전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세종시청이 되겠죠. 자, 순환 노선은 이쪽으로 가겠죠. 자,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해서 대전 쪽으로 빠지는 거죠. 오성에서 대전 쪽으로 자,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세종시청을 한번 보시죠. 자, 역시 BRT 노선 이렇게 세종시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BRT 노선이죠. 자, 이렇게 세종시청을 지나서 이제 오성 쪽으로 빠지는 거죠. 오성 쪽이 아니라 대전 쪽으로 빠지는 거죠. 소담동 쪽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바로 이제
대전역 쪽으로 빠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보시면 이게 이제 현대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지금 짓고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BRT 노선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대전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 노선도 있지만, 바로 이제 이쪽으로 4생활권으로 가는 순환 노선이 생기는 거죠. 이제 5생활권, 6생활권이 완성이 되면, 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제 4생활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4생활권에도 BRT 노선이 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게 BRT 노선이죠. 여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게 BRT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자,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BRT 노선이 중요하다. 이 안에 모든 공공기관과 그리고 모든 어떤 그 회사들, 일자리들, 그 다음에 상권, 메인 상권, 뭐 국책연구소 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BRT 노선은 바로 이렇게 직선 노선입니다. 직선 노선.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장 짧은 코스로 운행을 한다는 거죠. 이제 기타 버스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외곽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 여러 동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 불편함이 있겠죠. 그런 점 때문에 세종에서는 BRT 노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외곽 노선. 자, 이 외곽 노선이 바로 자가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고, 저기 서울 쪽으로 가거나 대전 쪽으로 가거나 그 일본 국도와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세종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센터 부지를 공원을 만드는 바람에 어떤 격자형 도시가 안 됐습니다. 도로망이 바둑판처럼 격자형으로 되면 뭐랄까요? 흐름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에다가 공원과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랄까요? 방사형이 됐습니다. 자, 방사형이 된 데다가 예를 들어 왕복 6차선인데, 여기도 이제 그 왕복 6차선이죠. 영복 6차선인데 그 중에 한 차선을 또 BRT가 이용을 하니까, 이 BRT는 또 뭐 아주 자주 다니는 차는 아닌데 오직 전용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떤 도로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전혀 다른 차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을 하면 뭐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중요한 메인 도로가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출퇴근 시간은 막히지만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막히진 않지만, 나중에 50만, 80만으로 갈 때는 여기도 교통지역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뭐 BRT 노선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다. 자, 그렇지만 도시를 계획을 할 때 차선의 여유를 좀 둔다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요 자전거 도로, 이런 자전거 도로가 너무 이제 번잡하다 보면 교통 혼잡이 도저히 그 교통 트래픽이 걸려서 도시가 어떤 그 문제가 있다,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도로들이 자동차 도로로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 뭐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현재로는 알 수는 없지만, 도로의 여유분을 좀 갖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메인 도로들이 왕복 4차선이다. 자,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통 트래픽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세종에서 교통의 중심, 교통이 흐름이 좋은 곳에 앞으로는 인기가 있겠죠. 자, 그런 점을 핵심 가치로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이라는 곳은 그 대전으로 현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근데 앞으로는 뭐 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내부 수요가 많겠죠. 타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보다는 자, 내부 수요가 많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직주 접근성이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봅니다. 세종시의 한 가지 중요한 도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 반석동에서 대평동을 거쳐 요 청사로 가는 길, 금남교를 지나서 청사로 가는 길, 요 길에 이제 지하철 노선이 들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나성동 상권이죠. 꽤 번잡스러운 길이 되겠죠. 이 길도 핵심 도로이다. 청사로 가는 길이고 지하철 노선이다. 외부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노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종시에서 세종시는 그 도로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라 할까요? 자전거를 기반으로 한 도시라고 할까요? 애초에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자전거 도로는 아주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전 노선에, 전 길에 자전거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자전거 도로를
지금은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죠. 그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차선이 좁다. 그리고 그나마 대로변들은 뭐 넓은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파트 내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차선이 좁다. 그래서 안쪽에서 대로변으로 나오는 시간이 꽤 걸린다. 출퇴근 시간에는. 자, 그런 점이 또 살면서 불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를 고르실 때 가능한 한 대로변을 낀 아파트, 대로가 큰 대로변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가 조금 다소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종에서의 교통은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중요하다. 광역교통망이. 그리고 그 광역교통망 중에 서울 세종고속도로, 그리고 세종 KTX역,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다. 자, 그것에 따라 세종의 발전 속도는 달려있다. 자,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도로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생활권마다, 그리고 수요자가 다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육생활권은 예를 들어서 초천이나 천안 쪽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겠죠. 조치원과 가깝고 천안에 가까우니까 육생활권은 조치원과 천안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오생활권에서 청주까지는 3생활권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뭐 한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기 가경동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도 청주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자, 역시 4생활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히 이제 이 5생활권 같은 경우는 오송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겠죠. 가까우니까. 자, 그렇게 되겠죠. 자, 4생활권. 역시 여기 벤처밸리가 있고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자체 수요가 충분한 그 생활권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대전도 출퇴근이 가깝고 이 대전에서 또 오시는 분이 많이 올 것이다. 동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3생활권 역시 대전 쪽에서 유성구, 뭐 서구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시겠죠. 도담동에 뭐 세종 청사에 계신 분, 세롬동이야 뭐 대전 쪽이나 또는 자체 수요, 뭐 그런 수요로 충분할 것이다. 자, 그렇게 교통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가질 것이다. 그 수요자들의 특징을 가질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집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다 완성이 되면서 어떤 그 가치는 새롭게 정립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